한 도의원의 공개 주장으로 불붙은 김영환 지사의 산불 술자리 진실 공방이 시들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예고했던 추가 폭로도 법적 대응도 없습니다. 충북 지역의 임금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임금에 긴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일자리의 현주소가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윤달에도 묘지 이장과 화장이 평소의 10배로 폭증했습니다. 큰 피해를 우려했던 예식장은 코로나19 이후 몰린 수요로 한시름 덜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산불이 난 상황에서 폭탄주를 20잔 넘게 마셨다는 민주당 도의원의 폭로가 있었지요. 김 지사 측에서는 해당 도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고소도 또 한편 의혹을 입증할 추가 폭로 역시 없습니다. 경찰은 고소가 없으면 수사나 내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 의원이 지난주 공개한 사진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년간담회에 참석해 술잔을 들고 건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지사가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20잔 넘게 마셨다는 동석자들 발언이 있었다고 공개석상에서 주장했습니다. 빠르게 마신 탓인지 얼굴은 심하게 붉었고 취기에 흥겹게 부른 노래는 2곡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도민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고 윤홍창 대변인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과 일부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도 맞지 않고 팩트도 정확하지 않고 지사님 폭탄주 20잔 드시는 분이십니까? 폭탄주 20잔 먹으면 아마 사망이실 겁니다. 거의. 이 폭로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참석자들의 증언이나 영상 등이 있어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추가 폭로는 없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사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며 김 지사가 자신을 고소하는 날 폭로를 입증할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법적 대응 자료를 변호사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고소할 계획은 없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장 CCTV는 시간이 지나 지워진 상태라고 술집 운영자가 주장하고 있어 저장 장치를 확보해 복구하지 못하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은 현재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고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내사나 수사 계획 역시 없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 자료 역시 김 지사 측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 복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을 떠난 상황이어서 김 지사가 귀국한 이후에나 법적 대응과 추가 폭로 여부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모적인 정치 공방만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의 노동 시간이 다른 시군에 비해 더 길다고들 하는데요. 또 반대로 임금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의 일자리 질의 현 주소를 나타내는 통계 자료를 이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충북의 1년 이상 상용직 임금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65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인구 10명 중 4명 꼴입니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월 343만 9천 원으로 전국 평균 370만 원보다 7% 남짓, 27만 원이 적었습니다.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임금 노동자로 확대해도 전국 평균 286만 원보다 5% 정도 적습니다. 가장 높은 세종, 서울과는 월 5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14.1%로 5년 전보다 1.5%포인트 늘어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한 주 근무 시간은 평균 38.7시간, 전국 평균보다 0.2시간 더 길었습니다.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충북 비정규직 비율은 18년 만에 다시 40%를 넘겼는데 역시 전국 평균 37.5%보다 높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난 탓입니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0%를 넘겨 전국 광역자치단체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저임금 고노동 구조가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작은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작은 사업장들이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충북에서 유달리 다른 지역보다 전국 평균을 계속 밑돌고 있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 충북 임금 노동자 가운데 65살 이상 고령 인구는 10%에 달했습니다. 이 자료를 취합해 발표한 노동단체는 공공형 일자리 등 일시적으로 고용 숫자만 높이는 단기 사업보다 실질적인 일자리 질적 향상에 지역 발전과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주시 의회 여야 갈등 당시 국민의힘 편에 섰던 임정수 청주시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25일 오후 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의원 20명은 옛 시청 본광동 철거와 관련해 본회의 참석 거부를 결정했는데 임 의원이 이를 무시하고 등원하자 징계 청원서를 도당해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청주시 의회 여야 갈등에 대해 충북참여연대가 의회 민주주의 실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보궐선거로 여야 동수가 깨지자마자 김병국 의장이 여야 합의를 깨고 상임위원회 사보임을 강행한 것은 앞으로 청주시 의회를 다수당인 국민의힘 입맛대로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에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축구에서 같은 지역을 연고로 하는 라이벌 경기를 더비라고 합니다. 충북 청주FC가 어제 저녁 충남 아산FC와 첫 충청 더비를 가졌는데 큰 점수차로 패배하면서 신생 구단의 한계를 실감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충북과 충남을 대표하는 구단이 맞붙은 날 최윤경 감독은 선수단에 변화를 줬습니다. 브라질 공격수 조르지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빠른 이승재를 최일선에 배치했습니다. 이승재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초반 기회를 잡았지만 아쉽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이어진 반격에 상대 움직임을 잡지 못하며 잇따라 골을 허용했습니다. 두 골을 내준 채 후반을 시작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대 역습과 프리킥 기회에서 잇따라 골을 내줬고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사상 첫 충청 더비는 0대4라는 아픈 기록을 남겼습니다. 골 점유율 56대 44, 슈팅도 18대9로 앞섰지만 결정력 부족과 공수 균형이 무너지며 패배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연패에다가 무득점 이런 결과를 팬들한테 보여준다는 자체는 나 자신도 실망스럽지만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또 우리는 리그가 좀 많이 남아있고 현재까지 충북 청주의 성적은 1승 3무 5패, 13개 팀 가운데 11위입니다. 같은 신생팀인 천안이 7경기에서 모두 진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러나 개막전 승리와 앞서다 비긴 경기를 보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팬들을 위한 공격 축구를 좀 지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수비를 안정시키려다 보니까 또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이런 공수 밸런스에 대한 이 신생팀으로서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제 3경기만 더 치르면 모든 팀과의 첫 대결이 끝납니다. 이 가운데 2경기가 청주 홈구장에서 열립니다. 충북 청주의 홈경기 첫 승은 다시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윤달이 이제 오늘로 모두 끝이 납니다. 이번에도 역시 경조사와 관련된 업종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 목련공원 화장터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윤달이 가기 전에 조상의 유골을 화장해서 묘를 옮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달에는 조상의 묘를 옮겨도 탈이 없다는 속설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윤달이 이렇게 하면은 아무 애군을 다 막아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본인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자식들이 잘 돼야 되죠. 실제로 청주 목련공원의 경우 윤달인 지난달 22일 이후 묘지 이장이나 화장 신청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폭증하는 화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평소 4차례 운영하던 화로 운영 횟수는
7차례로 늘렸고 직원들은 휴가까지 포기하고 특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말 윤달 윤년 때에는 정말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의 점심시간도 걸을 정도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묘지 이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장묘 업체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관리가 힘든 무덤을 없애고 화장하려는 유족들이 늘면서 평소 사나흘에 한 건 정도 들어오던 이장 신청 건수는 하루 8건까지 급증했습니다. 화장터 예약이 평상시에 10배 이상 몰리니까 예약 자체가 어렵고, 두 번째는 인부와 장비가 굉장히 딸려요. 진짜 10배로 부족하죠. 조상의 음덕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윤달이면 큰 피해를 봤던 결혼식장은 올해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코로나19가 풀리면서 몰린 수요 탓에 그나마 결혼식 예약이 많이 줄지 않았고 윤달 결혼을 크게 개의치 않는 실속파 예비 부부들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젊은 분들이 예식을 선호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혼주님의 영향이 따라가지고 윤달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기피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식이 20-30% 주는 거는 사실입니다. 생활과 결부된 속설이 많은 윤달. 전문가들은 조상을 잘 모시려는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속설에 사로잡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된 충주시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주경찰서는 해당 시의원과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성희롱 의혹 발언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달 22일 밤 10시쯤 시내 한 도로에서 여성의 복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남편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 붙잡힌 현직 소방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달 5일 낮 가경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도내 모 소방서 소속 20대 소방관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소방관을 지난달 직위 해제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을 하다 사망이나 중상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가해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은 음주사고 피해자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분야 첨단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한 충청북도가 충남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의 2차 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술 실증과 평가 지원 기반 구축을 통해 양산성 검증이 가능한 시험 평가 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지원국비 96억 원 가운데 38억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오창 2차 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의 장비 구입과 인력 양성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경북 포항과 상주, 울산 등 5개 지역과 함께 정부의 2차 전지 첨단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발표는 오는 6월쯤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의 체력을 측정해 필요한 운동을 맞춤 처방하는 충북의 첫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가 청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청주시는 청원구 사천동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국비 등 27억 원을 투입한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이 센터는 청주시 장애인체육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매년 기금 1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운영합니다. 단양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들이 합동운동회를 엽니다. 단양교육지원청은 학생 수가 적어 개별 운동회 개최가 힘든 전교생 50명 미만의 7개 초등학교를 모아 다음 달 3일 단양 공설운동장에서 제1회 연합운동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합운동회에 참여하는 7개 학교 학생은 200여 명 수준입니다. 이 행사에는 충북교육감과 지역 국회의원, 또 한국수자원공사와 군부대 등도 참여해 각종 선물과 체험 행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이어 충주시도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에 착수했습니다. 충주시는 호암동 쌀이제 1지점에서의 개토식을 시작으로 이곳에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50여 유해를 오는 6월 말까지 발굴해 세종 추모의 집으로 안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진실화해위원회도 인근 쌀이제 2지점에서 개토식을 열고 충주시와 분담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발굴 대상은 1950년 7월 유치장에 구금됐다 호암동 일대에서 집단 피살된 충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들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모선 도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정치 참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수계 여성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가치관 확립을 위해 내년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는 한편 성평등 민주주의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 평가에서 영동군이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올 들어 전국 지자체 공약 실천 계획을 바탕으로 전문가 평가단의 모니터링을 실시해 영동군에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SA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한편 영동군은 총 사업비 3,500억 규모의 60개 공약 사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김영한 충북지사가 첫날 국제통상 명예대사 위촉식과 또 세계 한인무역협회를 뜻하는 월드 옥타 세계 대표자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